긴급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이자 건군 이래 최대의 역작이라 불리는 KF-21 보라매가 또다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KF-21은 현재까지 진행된 1500여 회의 시험 비행에서 단 한 건의 결함도 발생하지 않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세계 하늘을 제패했다던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 F-35조차 개발 과정에서 무려 800건이 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지금까지도 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만든 KF-21이 얼마나 괴물 같은 전투기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까지 우리 손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조차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미국도 십수년이 걸린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슴 뜨거운 대한민국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감동을 전해드리는 감동교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큰 감동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화려한 성공의 축포 뒤에 가려진 피눈물 나는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 하늘을 당당하게 날고 있는 보라매의 날개 깃털 하나하나에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통안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한 늙은 과학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천재였고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공한 과학자였지만 오로지 조국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첩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전과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뉴스에서는 결코 다루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늦게 알아버린 그 영웅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잊혀질 뻔했던 한 애국자의 피 끓는 헌신에 대한 참회록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울리지 말아야 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후배 엔지니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결국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핵심 기술 4가지 절대 줄 수 없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이라는 꿈을 품고 첫 발을 내디뎠던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의욕만 앞섰지 사실상 맨주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기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파 방해 장비. 이 4가지 핵심 기술 없이는 전투기는커녕 제대로 된 훈련기조차 만들기 힘든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F-35를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줄 테니 제발 그 핵심 기술 일부만이라도 이전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1급 기밀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을 기웃거려 봤지만 그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며 우리를 조롱하다시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불 꺼진 연구실 복도에 주저앉아 우리 연구진들은 좌절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떤 젊은 연구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식민지입니까? 돈을 준대도 안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억울해할 시간조차 우리에겐 사치였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남의 나라 무기에 의존해야 하고 전쟁이 나도 부품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 갈아 끼우는 신세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날마다 최첨단 전투기를 찍어내며 우리 영공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이 비행기나 접고 있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그분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의 심장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계 과학자 박시몽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시몽 박사님은 당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크루즈 미사일과 스텔스기 개발의 핵심 두뇌로 활약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는 굳이 위험한 일에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미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넉넉한 연봉과 존경받는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준비하면 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비밀스러운 접촉이 있었던 그날, 박 박사님은 조국의 현실을 전해 듣고 깊은 침묵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서름을 겪고 있다는 고국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국인의 뜨거운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박사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기술이 없어 남의 나라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미국 것이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한국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미국의 군사 기밀보호법이 얼마나 서슬퍼런 칼날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발각될 경우 어떤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모든 명예가 무너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한국의 연구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기술 이전이 막힌 상황에서 박사님은 자신이 평생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계도 몇 장을 넘겨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고 있던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야 하는지,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야말로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셈이었습니다. 특히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은 국내의 전문가가 전무하다시피 한 불모지였습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르 해도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박사님은 밤잠을 줄여가며 태평양 건너 고국의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 때 학도병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장에 뛰어들었듯 박사님은 펜과 머리를 무기 삼아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 뛰어드신 겁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박사님의 조언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 구절처럼 받아 적으며 밤을 새워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막혀있던 혈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국산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고 독자적인 비행 제어 코드도 하나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미국의 정보기관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FBI와 국방수사국은 박사님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기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돕겠다는 순수한 애국심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앞에서는 그저 스파이 행위로 간주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사님의 자택과 연구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살아오셨던 박사님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이웃들은 경멸 섞인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과학자에서 미국의 국익을 해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을 때 우리 연구소는 충격과 비탄에 잠겼습니다. 우리를 돕다가, 오직 대한민국을 돕다가 저런 고초를 겪게 되셨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님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돈을 위해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모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자문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검찰은 그를 매국노 취급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결국 박사님은 2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가운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펜만 잡고 연구실에서 살아온 노신사가 흉악범들이 우글거리는 감옥에서 보냈을 그 21개월을 말입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겪어야 했을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범죄자라는 낙인이라는 정신적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 차가운 독방에서 박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괜한 일을 했다고 후회하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한국의 전투기를 걱정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박사님은 면회온 가족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울지 마라.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아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한국의 전투기가 완성된다면 나는 이보다 더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동안 우리 영공을 지키는 저 KF-21의 엔진 소리에는 박시몽 박사님의 한숨과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사님이 출소하신 후 그리고 KF-21이 세상에 공개되던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계실 때보다 더 가슴 아프고 그래서 더 위대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박사님이 출소 후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하던 날 박사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다 못해 터뜨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손수건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그 차가운 감옥 문을 나서던 날 박시몽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조국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훈장이라도 수여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와 국제 정세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 정부는 박사님의 희생을 대놓고 칭송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기에 공식적인 영웅 대접은커녕 쉬쉬하며 그분의 존재를 감춰야만 했으니까요. 박사님은 출소 후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그 화려했던 경력이 무색하게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냉대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과 벌금으로 가사는 탕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가 겪은 이 모든 고초가 오로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혹여라도 한국 정부에 외교적 부담이 갈까봐, 혹여라도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KF-21 사업에 티끌만 한 불똥이라도 튈까봐 박사님은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속으로만 삼키며 죄인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영웅의 말로란 말입니까?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2022년 7월 19일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경남 사천의 활주로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굉음을 내며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랜딩 기어를 접고 푸른 창공을 가르는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했고 TV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미국에 계셨던 박시몽 박사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그 흐릿한 화면 속에서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든 그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회한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내가 헛된 짓을 한 게 아니구나.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저 날개 속에 내 영혼이 함께 날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으셨을까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조국이 강해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숭고하고 바보 같은 애국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산업 스파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는 고려말 목화씨를 붓두껍에 숨겨들여와 백성들을 추위에서 구했던 문익점 선생과 다를 바 없는,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21세기의 문익점입니다. 문익점 선생이 백성들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면 박시몽 박사님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KF-21은 F-35를 능가하는 가동률과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줄을 서서 구매를 타진하고 있고 우리 공군의 전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 신화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과만을 보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있기까지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씨앗을 뿌린 박시몽 박사님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방산 강국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외교적인 이유로 그분을 챙기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댓글창을 보면 박사님께 훈장을 드려야 한다. 노벨상을 드려야 한다. 모금이라도 해서 보답해야 한다는 뜨거운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여 가시밭길을 걸어간 그 노신사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어디선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미소가 쓸쓸함이 아닌 자부심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잊지 않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가 우리 영공을 가르며 날아갈 때마다 저 비행기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박시몽 박사님이라는 한 애국자의 인생이 담긴 결정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박사님, 당신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하늘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그리고 박시몽 박사님의 희생을 기리고 싶으시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잊혀가는 영웅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내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빛낸 또 다른 숨겨진 영웅들의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